묻더라고요. 혹시 이런 게 인터넷에서 올리면은 그러니까 그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갖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거냐?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다 그랬더니 다행이다. 당신이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라고 사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용자와 그 저작권자와 그리고 규제 당국과 그리고 저희 사업자와 굉장히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네가 무슨 뭐 이런 좀 경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저희는 중립적 사업자로서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뭐 다양한 정말 전문가들이 오셨지만 이용자를 또 얘기를 저희는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사실 저작물 파일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 복잡 공유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용자들은 스스로 하나를 만들고 정말 미디어 생산자로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UCC를 만들고 블로그나 거기에 다양한 생산물을 올리면서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더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이용자가 무슨 요리 정보였어요. 생활 정보 같은 거를 하나를 어느 다른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이제 보고서 이거 정말 재미난 유용한 정보구나 그러고 자기 블로그에 퍼왔어요. 그리고 출처를 달았죠. 이 게시물은 어디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라고 출처를 달았습니다. 그 이용자는 뭐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카페에 처음에 올려있던 그 자체가 원 출처를 안 밝혔던 것이고 따로 원 저작자가 있었던 거죠. 또 인터넷 최근에 이제 이용 행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 저작자가 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허락을 득할 길이 없다라는 건데 이 이용자의 경우에는 그 원 저작자께서 당신이 게시물을 퍼다 나름으로써 나의 출판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드렸으니 2억 원을 배상을 해라. 이런 이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가수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비디오 일부를 편집하거나 이래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뭐 바이러스 마케팅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사실 뭐 이런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용자들이 여기저기 퍼나르고 뭐 블로그나 카페로 퍼나르서 홍보 효과를 노린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대부분 저작권자의 신고에 따라서 또 삭제가 됩니다. 이게 저작권자와 그러니까 실제로 만든 가수와 기획사, 제작자 하고 이제 또 저작권 단체 간의 또 약간의 좀 복잡한 관계 때문인데요. 이렇게 원 저작자가 배포한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퍼나르기를 금지하고 다 삭제가 되고 그래서 이 해당 가수가 이거 다시 사용해도 됩니다. 허락을 다시 구해가지고 재개시를 요청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엄마가 아이의 모습을 2살짜리 아이의 2살배기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죠. 자기 몇 명 찾아오지 않는 블로그. 그런데 그 2살짜리 아이가 마침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영상 안에 만화 영화의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그 만화 영화의 저작권자께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사실 삭제 처리를 못 해드렸죠. 사실 아까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최근에 5살 꼬마아이의 손담비 미쳤어 이슈가 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저는 사실 이것이 저희의 저작권을 공정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사회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솔직히 개정안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더 생겼다라는 것은 오해 맞습니다. 문화부에서도 지금 이런 오해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오해라는 걸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사실 삼진아웃죄라는 처벌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을 뿐이지 기존에도 이런 많은 저작물 이용들이 뭐 관행적으로 가능했을 뿐 사실 다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드라마 속의 명대사라든지 책 속에 정말 정말 좋은 구절, 유머한 토막 이거를 내 블로그에 퍼다 나르는 것이 다 불법이고 노래방에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집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찍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온라인상에 올리면 이것도 역시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동영상 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원더걸스의 텔미라든지 노바디라든지 소녀시대 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무슨 남고생 버전
전경들의 버전, 뭐 스튜어디스들이 또 따라 쳤다는 또 그런 다양한 그 저작물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 불법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상 UCC의 그 히스토리가 그렇게 저희 나라에서 길지는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UCC를 만들 때 합법적으로 배경음악을 깔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배경음악을 깔고 UCC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리면 거의 다 불법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아니 내가 음원을 돈 주고 산 거고 그것을 내가 만드는 UCC에다가 넣는데 또 허락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조금 뭐라고 이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정말 거기서 이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오늘 발제해주신 윤종수 판사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만 한번 얘기를 하신 내용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 판사님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UCC는 그 특정한 컨텐츠가 아니다. 이거는 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문화 소비, 문화 참여 욕구가 섞여 나타난 이건 문화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것을 생산과 소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기존 법제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UCC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는데 드라마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막 그 팬들이 막 너무 재밌다 뭐 이러면서 올려놓은 거는 즐겨 봅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런 캡처화면 올려놓은 것도 사실상 대부분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그 법이 또 오묘한 게 그 내조의 여왕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조의 여왕에 보면은 그 태봉이라는 주인공 하나가 뭐 무슨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그 캡처 화면을 놓고서 태봉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 시청자 게시판도 불이 났어요. 이렇게 올리면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놓고서 이 드라마는 뭐 각각의 롤들이 뭐 약간씩 그 허점을 보이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인간관계에 뭐 어떠한 또 뭐를 반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평을 달면 이건 또 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이것이 어떻게까지 용인이 되는지 잘 모르시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법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뭐 인터넷상에서 대체 불법이 아닌 게 뭐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사진과 이미지와 그 음악과 이런 걸 다 빼고 PC통신 시절로 가자는 거냐? 이제 뭐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불법 저작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신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적법한 프로세스고요.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하루에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공짜 MP3 공유, 뭐 무료 공유, 무한대 공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필터링 노력과 이제 그것을 걸러내기는 하는데요. 모든 게시물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사전검열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뮤직비디오라든지 음원의 경우에 이것이 홍보 목적인지 저희가 저작권자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하면은 신고를 해주시면 정말 24시간 모니터링 센터 가동해서 열심히 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용자 보호와 저작권 보호에 모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해당은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작물 이용이 모두 불법이다 이런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사이트들도 뭐 최근에 이제 이달에 다시 뭐 그런 캠페인을 또 시작하고 올 초에는 저희가 7개 포털사가 법무부와 같이 이 저작권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뭐 이제 이런 노력도 기울였어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고민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공정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윤 판사님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미국에서도 꼬마 프린스 음악 배경음악이 깔린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소송에 들어간 삭제 처리가 되면서 엄마가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냈어요. 이건 저작권 남용이다. 공정 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느냐라고 소송을 냈고 그때 이거 화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동영상이 그러니까 프린스의 음악을 깔아놓은 흘러가는데 아이를 찍은 동영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유명 가수의 노래가 흘러가는데 거기 이제 자기네 베이비들을 찍은 그런 동영상들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유사 패러디물이 쏟아졌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당시 유니버설은 이런 종류의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삭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그런 하나의 해프닝 내지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저작권자와 이용자와 서비스 사업자들과 정부와 모두 함께 이것이 공정 이용으로 가는 길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좀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막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작권 문제가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어려웠던 게 그 뉴욕타임즈에 한번 소개된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그 뭐 정신분열증 엄마랑 살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어떤 그 용감한 감독이 찍었어요.